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이에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바로 보조 출연 혹은 엑스트라 알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보조 출연 알바를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었는데 꾸준히 나간 게 아니라 약간 띄엄띄엄 나가서 횟수로 치면은 그래도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됐고 출연을 해보면서 느끼게 된 점들 또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꿀팁 정보들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쏙쏙 골라가지고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때 장기로 알바를 한 게 없어가지고 방학 때나 이럴 때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씩 한두 번씩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게 보조 출연 알바였는데 알바몬을 통해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몬에서 이렇게 찾아봐서 어떤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도 쳐보고 하니까 회비 같은 걸 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비가 없는 곳으로 알아봤었고요. 1급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1급 거의 그때 10몇만 원? 19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되게 맞나 싶으면서도 한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여의도로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여의도의 어떤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면접이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면접이 아니라 그냥 그 지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지부장님과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였어요. 면접 질문은 뭐였냐면 기본적인 거 어디 사는지 뭐 이름? 그다음에 나이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랑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를 주세요. 그 종이에 다른 알바와는 좀 특이한 점들을 몇 가지 써야 돼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항목이 세미 정장, 정장, 캐주얼, 세미 캐주얼, 뭐 운동복, 한복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있는 옷에다가 자기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런 그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사실 동그라미를 많이 칠수록 좋잖아요. 근데 사실 한복도 없었고 저는 운동복도 없었고 캐주얼이나 정장은 있었는데 촬영할 때마다 몇 벌씩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옷이 만약에 없어도 되긴 하는데 옷이 없으면 출연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부터 바로 그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 온 거 받고 나가고 싶으면 답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인가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이름이 뭐 ABC예요. 그럼 ABC 드라마 KBS 별관에서 모이고 어느 촬영이라고 사실 잘 안 말해주긴 하는데 캐주얼, 세미정장, 정장, 구두 뭐 이런 거 들고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뭐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가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거기다가 네 확인했습니다. 네 나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같이 찍는 촬영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 씬이나 격투장 이런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집합하는 인원이 많고 카페나 식당 이런 거는 별로 사람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는 어떤 촬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처음에 모이면은 그 반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반장님은 보조 출연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보조 출연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일지라고 이만한 A4 용지 이만한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에 어디서 모였는지 이런 걸 이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이제 그걸 제출을 하면은 그걸 보시고 나중에 입금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지를 꼭 챙겨서 가야 되고 모이는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는 밤 씬을 촬영해야 할 때는 저녁에 모이겠죠. 그리고 뭐 낮부터 쭉 촬영해야 되는 거면 아침에 모이게 되는데 대부분 아침 6시나 7시? 6시부터 한 8시 사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가끔 11시나 밥 먹고 모이세요 해서 1시 정도일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밤 촬영인 것 같은 경우는 7시도 있고 8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이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딱 몇 시에 모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이는 장소는 KBS 별관에서 되게 많이 모였고요. 근데 거기서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모일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이 너무 가깝다, 그곳이랑 가깝다 하면은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아예 현장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원이 많을 때는 거의 현장으로 모이는 경우는 없고 인원이 뭐 소수일 때는 현장으로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달라서 모이는 장소는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KBS 별관에서 많이 모이고 거의 여의도역
뭐 색강력,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옷들이 이 촬영만 한다고 내가 한 벌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보통 3벌에서 한 4벌 정도? 3, 4벌 정도를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하루에 한 씬만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번 모여서 뭐 몇 씬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씬마다 이제 착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출연자의 그런 어떤 준비물이겠죠? 준비물로서 한 3, 4벌 정도 그 말씀을 해주세요.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옷들을 준비해가고, 그 옷들을 사실 나가서 다 입진 않아요. 다 입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고, 거의 한두 벌 정도 입는데, 어쨌든 그런 준비를 다 해가야겠죠? 어떻게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옷을 여러 벌 정도 챙겨가서 데뷔를 하는 게 본인에게 좋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TV에 이제 어쨌든 나오는 그런 역할이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이제 몸집이 크다거나 거의 고도비만 이런 분들은 저는 한 번도 촬영 현장에서는 못 봤고요. 대부분 그냥 보통 체격이신 분들은 외모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만한 게, 다 이렇게 젊고 20대만 나갈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제 드라마에 어머니 역할도 있고, 뭐 엄마 친구 역할도 있고, 회장님 역할도 있고, 의사 역할도 있고, 그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20살 초반, 중반, 예쁘고 잘생긴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놀랐던 게, 제가 20살부터 23살? 뭐 현재까지도 아주 가끔 나가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봐도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어려요. 나가면은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도 나이 물어보면 제가 제일 어리고, 거의 20대 후반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한 40,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할머님 출연자도 있어요. 할머니 출연자도 있고, 애기 출연자도 가끔 있었고, 맡은 배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해서 절대 나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미성년자 못 받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가면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사람들과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촬영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6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만 촬영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기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때 동안 핸드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친화력이 좀 없는 분들은 본인이 좀 힘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뭐 같은 출연자한테 얘기를 건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걸어주신다거나 하면은 또 그때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친화력이 있는 분이고, 너무 소심한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혼자 그 긴 대기 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사교성이 좋거나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친화력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게, 배우가 이렇게 둘이서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 목소리를 이제 오디오를 따야 되는데, 거의 보도 출연자들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동안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임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이제 마임으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커플 연기도 해야 되고, 가족 연기도 해야 되고, 친구 연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뻔뻔하게 연기 잘하시는 분? 어색한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분이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할 때는 대부분 마임으로 소리 안 내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처음 보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이 멜로홀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웹드라마였을 건데, 그게 이제 처음 출연을 했던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아마 쌈마이웨이였을 거예요. 쌈마이웨이 로맨스는 별책부로 그때 구해줘도 한번 나갔었고, 다시 만난 세계도 나갔었고, 마녀의복종도 나갔었고, 하여튼 많이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출연을 하니까 신기해서 막 찾아보게 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TV에 나오는 비중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역할에 맞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직원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깔끔하거나 머리가 너무 밝은 분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출연하게 되는 비중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셨을 때 내가 TV에 안 나왔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꼭 기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드라마 현장 상황이나 몇 가지 씬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시간 촬영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고, 제가 그 예전에 썸마이웨이를 나갔을 때 격투장 씬이 있어요. UFC 그 촬영이 있는데 그게 파주에 있는 세트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때 여름이었는데 되게 더웠고 거기에 되게 안 좋은 냄새 났어요. 약간 고무 타는 냄새? 한 17시간, 18시간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왜 가둬놓느냐? 왜냐면 그 사람 2명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쪽에서 찍어야 될 때는 이쪽 사람들이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찍을 때는 또 이쪽에 있는 관중들이 보여야겠죠? 그리고 풀샷, 전체 샷을 찍을 때는 다 같이 보여야겠죠? 그리고 또 주인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찍을 때는 이쪽이 보여야 되고 하니까 카메라 구도에 따라서 출연해야 되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누구는 집에 가고 누구는 집에 갈 수 없는 게 너무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다 같이 이제 그 20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마 몇몇 분들은 다음 촬영으로 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시간 촬영을 하고 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말씀을 드려서 집에 가는 무리에 속하게 돼서 집으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20시간을 촬영한 건 아니었고 한 17시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2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그때는 시급이 지금보다 좀 훨씬 나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시급제 같은 거 써있는 파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보면 되고, 아마 지금은 시급이 훨씬 더 올랐으니까 제가 했을 때 한번 시급을 볼게요. 그때 메일 온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기본 시급 6,47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6시에 집합을 했을 때 6시 30분부터 적용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6시 30분인데 출연자들이 좀 늦게 올까봐 6시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안 그 30분 텀은 시급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돼요. 근데 뭐 휴게 시간이 현장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언제 또 촬영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시간 딱 이렇게 정해지진 않고 그래도 거의 밥 먹을 시간은 항상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집결 후 출발 시부터, 그러니까 출발한 시간부터 9시간이 넘게 되면은 연장 근무로 적용이 돼서 150% 적용이 되고, 그래서 150% 적용된 게 그때 9,705원이었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마 10,000원 넘죠? 훨씬 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간 수당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9시간도 초과했는데 10시가 넘었다 하면은 그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했던 거는 200%가 적용이 된대요. 200% 적용됐던 게 12,940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빡센 거예요. 왜냐면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또 했는데 그 시간이 9시간 이미 채웠었는데 그 후에 또 새벽까지 촬영을 해서 거의 아침에 끝나거나 그러는 경우니까. 그리고 심야 교통비도 추가돼요. 택시비가 그때 8,000원? 8,000원이 추가가 된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택시비 8,000원이 지급이 되고 5시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저는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뭐냐면 KBS 별관에서 출발을 해요, 거의 다. 지방 촬영이게 되면은. 근데 사실 어디를 가는지 안 말해주거든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여의도 도착을 하면은 그냥 버스 타려면 타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이버 지도 찾아보면서 여기 어디야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방으로 가게 되면 또 추가로 돈이 붙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보면 강원도 3시간, 충청도도 남도 북도 따라서 3시간,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라도는 5시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이 더 추가가 됐었고, 끼니당 6,000원 식대도 나오고요. 아침, 점심, 저녁 쭉 촬영을 했으면
그 삼시세끼 식대가 다 나옵니다. 보조 출연에서는 다른 알바들과 다르게 정산하는데 조금 특별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1시간을 일하던 8시간을 일하던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8시간이라는 것의 기준은 원래는 9시간인데 휴식 시간 1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2017년도에는 그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어요. 그래서 곱하기 8에서 기본시급이 51,750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일했던 8시간 일했던 똑같이 51,75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하면 8,350원 곱하기 8해서 기본시급은 66,800원이에요. 그래서 8시간이 원래 기본이기 때문에 그 꽉 채워서 촬영이 끝나는 거를 풀기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표현으로는 풀로 하는데 기본시급이다. 그래서 보통 풀기까지 가는 거는 별로 안 하겠죠, 당연히. 1시간이라던 30분이라던 8시간까지는 다 어차피 똑같은 급여를 받으니까. 1급이나 시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막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고 이런 편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주는 대로 받긴 했는데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주급이랑 월급이 있었는데 저는 주급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냥 몇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주급으로 받았었는데, 주급은 또 그 수수료 몇 프로를 또 떼갔어요. 좀 꽤나 많이 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급을 받으려면 좀 더 돈이 더 떼어간다. 아마 그 회사한테 좀 떼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좀 떼이게 되고, 주급이라고 하지만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들어왔었는데, 그 2주에 한 번 꼴도 처음에는 잘 들어오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 한 달이 돼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와의 관계는 끊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가 주는 일을 더 이상 안 받게 됐었는데, 몇 번 나가게 되면서 친해지게 된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을 통해서 그 후에는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많게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나갔었고, 최근 들어서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되게 띄엄띄엄 나가서, 저는 근데 또 그게 체질에 맞더라고요. 나가서 좀 재밌고 촬영 현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되게 즐겁게 촬영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많이 보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대부분 저는 좋은 분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출연했던 작품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분들은 다 봤었고, 가까이서 보나요? 같이 한 공간에 있나요? 이런 궁금해 하실 때도 많잖아요. 가까이 있던 적도 많았고, 사람이 많으면 잘 안 보이긴 해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었고, 근데 가까이서 본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이 정도 거리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촬영 현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뭐 밖에서 팬사인을 한다거나 누가 어디에 떴다 이래서 보면은 막 연예인이다 이러겠지만, 사실 거기는 일하는 공간이에요. 처음 나갔을 때 신기한데 이제 그게 뭐 2번, 3번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되면은 그 대기 시간도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집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뭐 앞에 있어도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역할들을 해봤었냐면, 간호사, 직원, 왔다 갔다 하는 행인, 하객, 친구도 해봤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배두나 씨랑 최고의 이혼도 나갔었는데, 그 최고의 이혼에서 결혼식장 장면이 있었는데 배우 배두나 씨가 촬영 현장에 나왔는데 그 의상이 딱 맞는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 현장에 딱 적합한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식장이기 때문에 제가 트위드 자켓 그런 걸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두나 씨가 저 자켓 어때? 해가지고 이제 옆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 자켓 한 번만 빌려봐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하셔서 네 이러고 벗어드려가지고 입어봤는데, 저는 좀 이제 어깨나 이런 게 좀 좁고 키도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배두나 씨는 일단 키가 커가지고 그게 좀 길이도 좀 짧고 이래가지고 다시 저한테 돌려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들 그래도 연예인분들 보면은 되게 착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거의 뭐 신인 배우분들은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진짜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위하준 씨가 진짜로 다 인사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조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많겠죠? 왜냐면 저는 이미 해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2탄도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